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고2 공부법 특강 화학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게 될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면 되는지, 자, 화학 공부할 때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금은 고1 친구들을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선생님 학교에서는 고1 친구들이 화학을 공부를 해요. 자,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화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의지는 막 뿜뿜 솟아오르는데요,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앉혀놓고 해주는 이야기들, 자, 또는 공부하다가 선생님 화학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이 막히는데요 했던 이야기들 모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모두 전달해드리고 싶은, 자, 전해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선생님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만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에 해당하는 그 시기일 텐데, 그때 처음으로 화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전엔 화학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자, 화학이 어떤 과목인지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2 때 그 화학을 공부하면서요, 선생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이 화학에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요, 오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선생님 이것 때문에 화학이 어려워요 하는 지점들을 선생님이 뽑아봤습니다. 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선생님, 1단원이랑 4단원을 도대체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 이상한 양적 관계만 나오면 막 심장이 쿵 떨어져요. 얘네들 때문에 별로 화학이 하고 싶지 않아져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 심장도 같이 쿵 떨어져요. 안 돼, 우리 친구들이 같이 화학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길래 얘네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화학을 좀 어려워하고 좀 기피하고 공부하기 싫어할까? 자,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바로 그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 선생님이 공부 이전에 했던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뽑아서 그 노하우들을 뽑았던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단원이랑 4단원 공부법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여러분, 화학이 그렇게 이뻐질 수가 없거든요. 자, 1단원과 4단원은요, 선생님도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도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데 싶으면 1단원 아니면 4단원이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제일 뒷페이지, 자, 시험지 4페이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들도 주로 1단원이랑 4단원에서 나온답니다. 자, 1단원과 4단원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니? 바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 나 이제 화학 공부할 거야 라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혹시 누나, 언니, 형, 오빠 있는 사람들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제일 어려워 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가 뭔데 제일 어렵고요. 자,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까지는 공부해요.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비다, 몰수비다, 부피비다. 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나 이제 화학 반응식은 이제 다 알겠어. 이제 문제 풀 거야. 이렇게 바로 넘어가니까 1단원, 4단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화학 반응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뽑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우리 중학교 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것도 공부했었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답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들이 화학 반응식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의미들을 파악하면 좋을지, 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 맞춰서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1,4단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선생님 저 의미 파악했고요. 이거 한두 문제 풀어보니까 풀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특히 1단원, 4단원은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1단원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선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왜? 계속 그 유형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는 내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의미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꼭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해설지 절대 보지 말기. 특히 1단원 더 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얘들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요. 이제 5분 지나서 손 들어요. 선생님 안 풀려요. 우리 좀만 더 풀어보자. 그러면 좀 더 풀어봐요. 자, 그리고 한 10분쯤 됐어요. 또 손 들어요. 선생님 안 풀려요. 아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선생님 좀 용기를 드릴게요. 원래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립니다. 특히 처음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 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려요. 40분 걸려요. 정상이에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공부한 의미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내가 공부했던 의미 중에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없으면 1단원은 절대 정복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1단원, 4단원에서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의미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꼭 얘기해요. 선생님, 전 아무리 그렇게 했었는데도요. 막상 시험장 가니까 시간이 부족하던데요. 예. 자, 1단원, 4단원은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킬러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풀려면 자,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간 확보는 1단원, 4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2단원, 3단원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2, 3단원은요. 우리가 1, 4단원보다는 좀 내용이 쉬워져요. 바로 원자와 분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이 부분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다 뭐였지? 이거 다 뭘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바로 찾을 수 있답니다. 전제 조건,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때. 자, 이때 선생님이 포인트 몇 가지만 정해 드릴게요. 자, 포인트 이겁니다. 자, 바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전자 배치라고 하면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런 것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자, 전자 배치를 할 때 자, s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어떻게 될 거니?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되니? 등등등. 자, 우리 문제 자주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큰 흐름에서 파악을 하신다면 이 단원은 공부한 겁니다. 자, 3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요. 바로 그 구조와 분자의 극성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3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3단원은요, 사실 1, 4단원에 비하면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서 시간 확보를 합시다. 자,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시다. 자, 이게 바로 2, 3단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어요. 자, 이제 1, 4단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겠고요. 2, 3단원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기본 개념,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과서 읽으세요. 여러분 뭐 그러지 않으세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아니면 뭐 소설책, 만화책 들고 가시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교과서를 챙깁시다. 자, 옆에 딱 교과서 하나 끼고 가서요. 그냥 읽으세요. 소설책 읽듯이. 아, 화학에서는 이런 이름들의 뭐 용어들이 나오는구나. 자, 용어들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자, 교과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파악하시면요. 그 안에서 다뤄지는 개념을 공부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개념을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건 자,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중학교 과학부터 좀 차근차근 개념을 잘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보 탈출 넘버 1. 자, 이런 강좌 추천해 드리고요.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중학교 과학은 좀 알겠고요. 화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탐스런, 뉴탐스런이라고 하는 강좌를 이용하시면 자,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강의를 본다고 모든 게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개념 나무를 그려야 되고요. 그 개념 나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개념 나무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그 개념들을 자, 내가 스스로 쭉 연결해 보는 나무인데요. 어떤 나무인지 선생님이 뒤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선생님이 분명 말씀드렸어요. 1단원, 4단원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자, 뉴탐스런이라고 하는 교재 역시 괜찮고요. 자, 또는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다뤄졌던 학평 수능 중에서 이제 단원별로 자, 이제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해설지 보지 말고 개념을 적용하려는 포인트를 맞춰서 자, 요 두 정도의 문제집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선생님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근데요 이제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제 내신 기간이 다가와요. 이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학교시험 3주 완성. 자, 요런 강좌에서는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들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문제 스스로 풀어봤죠. 그 문제들에서 혹시 놓치는 포인트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강좌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기 전에 자, 수행평가 특강 자, 강좌를 한번 쓱 보고 가시면 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실험을 자주 해보고 수행평가를 자주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기 좀 어려울 때는요. 자, 어떤 내용들이 수행평가로 나오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꿀팁, 자, 우리 수행평가 점수도 높이는데 여러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개념나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개념나무를 그리면 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나무를 그릴 때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재를 보지 않고 스스로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선생님이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원자라고 씁니다. 원자. 자,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 그래. 원자핵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었어. 자, 이런 게 원자인데, 자, 원자를 살펴봤더니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네? 아, 이게 정기적 충성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요. 자, 교재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쭉 연결해보면서 쓰는 것. 바로 이게 개념나무입니다. 개념나무를 그려다 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근데 교재를 보고 쓰시면요,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 적는 거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나무 그리실 때 꼭 교재 덮으시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교재를 펼쳐서 혹시 내가 빠뜨렸던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거고, 자, 문제풀이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추천해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문제풀이 노트를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그냥 교재에다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나만의 문제풀이 노트를 준비하셔서 거기에다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교재에는 뭐 하나요? 그냥 교재는요,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때의 금지요. 실수. 항상 그러잖아요. 아, 선생님, 저 이 문제 실수했어요. 원래 다 풀 줄 아는데 잠깐 실수했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실수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요.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계산 잘못, 문제 잘못 읽었음, 조건을 빠뜨렸음. 자, 이렇게 정확하고 냉정해지셔야 돼요. 정확히 냉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쭉 모아보면요, 나중에 보여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습관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걸 아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내가 왜 틀렸는지까지 이유를 적으시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교재 한 권을 가지고 최소한 한 번 다 풀어보고 틀린 문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자, 문제풀이 노트까지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마 결국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는요, 개념 공부하세요. 그리고 개념을 스스로 문제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만 잘 해내시면요, 여러분도 분명히 화학에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화학이 재밌어지실 거고요, 화학에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화학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거고요. 나는 화학을 사랑해 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고요. 나는 화학을 잘할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 가지고 화학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분명히 화학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응원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 항상 용기 얻으시고요. 자, 화학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요, 다음에 다른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안녕.